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진짜 와 진짜요. 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방송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찾아보니까 뭐 한 달 넘었다고. 드디어 완전체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도 니네 싸웠냐? 왜 따로 찍냐? 왜 내외하냐? 막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해줘. 최근에 저 만났던 어떤 아나운서분은 만 기자 베이징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를 베이징으로 보내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희가 전원 취재도 있었고 네. 뭐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넘게 따로 영상을 올리다가 드디어 함께합니다. 아, 나도 말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 확실히 그죠? 그렇죠. 혼자 예. 하면은 뭔가 어색해.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어느새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네. 이제 방송이 됐는데, 자 마침내 2022년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 여파 때문에 역대 가장 빠른 2월 19일에 개막을 하면서 사실 저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급하게 어제까지 이제 스쿼드 분석을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개막 특집에 들어갑니다. 시즌 후에 이뭐 놀림거리가 될 게 뻔하거든요. 100% 박제. 네. 저희가 스쿼드 분석 그리고 전운 취재 그리고 주변의 평판 등을 종합해서 올 시즌 예상 순위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순위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팀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바람이겠죠. 이제 무조건 일단 팬들한테 뭐 놀이기구가 된다는 각오로 일단은 준비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 시즌에 그 우승팀과 시즌 내내 저를 힘들게 했던 수원 삼성의 순위만큼은 정확하게 맞췄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우승팀과 수삼 순위 적중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말 어렵다는 거 정말 고민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올 시즌 진짜 그만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터진다 진짜. 예. 네. 먼저 우승팀부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은 사실 전북, 울산, 양강에서 벗어나 제주, 뭐 대구, 김천 이 팀들도 이제 지금 우승 후에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예상이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만 기자는 저는 전북의 우승을 이번에도 점치겠습니다. 오 전북 천하가 끝나려면 다른 팀에서 전북을 위협할 만한 그런 뭐 스쿼드 보강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전북이 큰일 났다 할 정도의 전력 손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막을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그런 기미는 딱히 없습니다. 뭐 외국인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돌아가는 흐름과 전북의 스쿼드 플랜 이런 점을 종합할 때는 전북의 지난 시즌 우승 주역 선수들이 대부분 팀에 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감독도 그대로라면 라커룸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없다.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 보면 냉정하게 전북급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전북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 영입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까지 맞물려서 전력이 차츰차츰 약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도 K리그에선 우승하기엔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좀 평가가 내리고 싶습니다. 대본 보니까 뒤에 창 기자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특히 전방 무게감은 타팀 특히 라이벌 울산을 압도한다고 봅니다. 9월이면 이제 시즌이 클라이막스로 갈 때잖아요. 그때가 되면 타이밍 좋게 국대 공격수죠. 조규성까지 전역을 합니다. 설령 그때까지 전북이 의외로 고전을 하더라도 막판 뒷심으로 그 작년처럼 선두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울산은 득보다 실이 많은 스토브 리그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동준, 이동경, 오세훈 너무 한꺼번에 1, 2선 핵심 자원 셋이 빠져나갔습니다. 윤빛가람, 홍철도 없잖아요. 게임으로 비유하면 공격 아이템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쓸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 그리고 떠나네. 얘도 떠나네. 이런 흐름은 라커룸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 1위, 울산 2위 예상하고요. 최근 3년간 승점 차가 0점, 3점, 2점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5점 넘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저도 전북으로 하겠습니다. 전북. 뭐 담당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 예년보다 거센 도전이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근데 타 팀의 불안 요소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올해도 전북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가 전북의 우승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만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최전방이에요. 전북은 구스타보 일류첸코라는 합쳐서 30골 이상을 넣어줄 수 있는 확실한 스트라이커 갖고 있거든요. 울산 오세훈 떠나면서 변수 더 커졌죠. 제주도 뭐 새롭게 가세한 뭐 링이나 지난 시즌 득점왕 주민규가 뭐 지난 시즌만큼의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대구는 세징야 에드가의 에이징 커브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매년 이제 K리그의 최전방 공격수들의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전북만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를 결정짓는 게 뭐냐? 결국 골일 수밖에 없고 그쵸. 특히 전력의 백중세인 올 시즌에는 비슷한 찬스에서 얼마나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봤을 때 전북의 마무리 능력 확실히 타팀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고요. 여기에 또 삼선이 또 확실하게 보강이 되면서 송민규, 문선민, 뭐 한기원, 바로 쿠니모토, 김보경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이 보다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북의 공격력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는 가운데 물론 수비 쪽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정호가 건재하다는 전제하에 홍정호가 리딩을 잘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앞선 마무리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한 반면에 수비는 좀 조직적으로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김상식 감독이 처음부터 알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예년에 비해서 뎁스가 약해졌다는 거지 전북의 수비 자체가 타 팀에 밀릴 수준은 아니다. 뭐 자원만 봐도요. 뭐 구자룡 홍정호 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우승 경쟁 자체가 예상대로 좀 이 여러 팀들이 맞물린 박 터지는 경쟁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제주나 대구, 김천 등은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역시 우승 DNA를 탑재한 전북이 승부처에서 보여줄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과 우승 경쟁을 할 2강으로는 역시 그래도 제주랑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울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네, 왜냐하면 수비와 삼선의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승점을 쌓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최전방에 나설 외국인 공격수가 변수긴 하지만 바코를 중심으로 한 이선 공격진이 그래도 리그 정상급이기 때문에 여기 울산 역시 지난 몇 년간 우승 레이스를 계속 경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힘이 타 팀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에 갈 3위 팀 누구로 할지 먼저 만 기자부터 할까요? 저는 대구로 하겠습니다. 네, 4위 제주까지 지난해 순위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오. 대구는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새롭게 왔죠. 그런데 뭐 자기만의 철학을 지닌 뭐 그런 낯선 외인 감독이 아니라 조광래 대표와 어떤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마 감독 체제에서 전지훈련을 일단 보냈습니다. 대구의 기존 3백 중심의 빠른 역습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마 감독의 강점 중 하나가 어느 팀을 맡든 그 팀 선수단에 맞추는 전술을 꾸준히 활용했고 꾸준히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구 지금 선수단만 봐도 주전급 모두 남겼고 윙백과 골키퍼와 같은 약한 포지션을 보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점을 지웠다는 점, 작년보다 오히려 어떤 전력이 더 강해졌다는 점도 저는 3위로 예측하는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와 제주가 고민하다가 이제 제주를 한 칸 내린 이유는 이 시즌 일정 때문이에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일찍 시작하지만 더 일찍 끝나잖아요. 예, 그렇고 이제 그 정규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한 경기당 6.4일 정도가 걸립니다. 작년에 7.2일이었어요. 그렇단 말은 제주가 조금 더 빡빡하게 육지와 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정 이런 게 있구나. 예,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조금이라도 무태 있는 팀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대구가 간발의 차이로 제주에 앞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주 하겠습니다. 오. 사실 뭐 우승도 가능한 전력이라는 평가 많이 받았고 실제 그렇게 준비를 했죠. 최영준, 윤빛가람, 안태현, 김주공, 이지솔, 김동준 다 정상급 선수잖아요. 이들 더하면서 객관적 전력만 놓고 보면은 뭐 전북 울산과 비벼볼 수준이고 베스트 11의 뭐 백업 자원도 좋아진 수준인데 지난 시즌 제주의 강점인 측면은 안태현이랑 링의 영입으로 더 좋아졌고 약점인 중앙에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로 윤빛가람, 최영준 여기에 무엇보다 이창민까지 잔류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남길 감독 지난 시즌을 통해서 이 상위권에서 싸우는 법을 좀 터득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남길 감독이 굉장히 영리한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 우승을 위한 레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문제는 역시 수비인데 제주가 사실 겨우내 장신 수비수 영입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이지솔에 그쳤단 말이죠. 이지솔이 아주 공중볼에 능한 타입은 아니고 또 아직 K리그 1에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수비 자체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거거든요. 물론 김동준이 가세를 하긴 했지만 수비 쪽에 힘이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있는 두 팀에 비해서는 제주가 좀 더 지켜야 되는 상황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승권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때문에 저는 2위와 큰 차이가 없는 3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2위와 큰 차이가 없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파이널 A에 갈 나머지 세 팀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워. 힘듭니다. 진짜 어려워. 네. 예. 그래서 많은 팀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3위 대구, 4위 제주에 이어서 서울, 수원
5위, 6위로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수원 그대로 6위네. 네, 그대로 6위. 수협, 김천, 포항, 인천. 파이널 A 가도 충분한 팀들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을 5위로 한 이유는 예상대로 익수볼 때문입니다. 뭐 겨우내 많은 팀들이 익수볼을 연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저 눈에서 지켜보고 온 익수볼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스톱 칠 때 패를 다 까고 이렇게 요렇게 딱 감추지 않고 다 보고 해봐.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지. 훈련 때도 그렇고 연습 경기에서도 베스트 11을 다 드러냈습니다. 원래 색깔대로. 네, 원래 색깔대로. 그러니까 베스트 11 누가 나오지? 아마 작년 그 익수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있는 선수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영입된 선수들 대부분은 주전급을 보완할 자원들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주전급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으니까 전력 강화로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플랜이 이제 안익수 감독의 어떤 플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5위 나아가 아침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수원으로 꼽은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원이 아쉬웠던 부분이 이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줄 테크니션이 없었고 그렇죠. 주전급들의 과부하로 인한 에너지가 좀 손실이 심했고 최전방의 득점력 부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사리치, 정승원, 류승우, 그로닝의 영입과 그리고 사실상 영입이죠. 오영규의 가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전급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의 어떤 적응이 중요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미 지금 갖춰진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6강은 가능해 보이고 작년 전반기 했던 게 있잖아요. 그쵸. 한때 2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한번 기세를 타면 선수들이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흐름을 제대로 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니까 만 기자는 수원 FC 자리에 서울 들어간 거 빼놓고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순이네요. 네. 네. 저는 김천, 대구, 서울. 4위 김천, 5위 대구, 6위 서울로 하겠습니다. 사실 김천도 3위까지 할까 고민했을 정도로 전력이 좋잖아요. 네. 올 시즌 뭐 김천이 잘할 것 같다는 이유 뭐 다들 아신 대로 현역 국가대표 6명이 포함될 정도로 전력이 좋은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공격, 미드필드, 수비, 골키퍼 이 척추 라인에 다 대표팀 선수가 포진해 있다는 건 확실한 틀을 갖고 있다는 거고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나머지 선수들도 K리그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올 시즌이 일찍 시작되고 초반에 경기가 많은데 사실 타 팀들이 너무 이른 시즌 때문에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특히 외국인 선수가 가세가 늦어지면서 전력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김천은 국내 선수만으로 꾸려진 데다가 지난 시즌 조직력이 다져졌고 아무래도 군인인 만큼 상대적으로 이 준비 부족에 대한 이거를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일단 아무래도 초반 어수선한 팀에서 승점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 김천 약점이 뭐냐? 9월 전역생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국대급 선수들 중에 여러 명 지원한다는 소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전력을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환 타이밍에서 이 어수선한 부분만 잘 잡는다면 김천은 정말 빅4 이상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구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좋아진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순위는 좀 내려갈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뭐 상승은 들 것 같은데 대구가 윈나우를 선언하면서 정태혁, 김진혁 잡았죠. 여기 홍철, 오승훈, 이태희 영입하면서 전력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역시 이 팀의 근간은 뭐냐? 세드가잖아요, 결국. 저는 이 두 선수가 예년만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드가는 이미 지난 시즌 좀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게 보였었죠. 세징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는데 나이를 거스리는 활약이었잖아요. 근데 대구 역동적인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이 세징야 그 선봉장인데 속도나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 그럼 대구 입장에서 당연히 좀 파괴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구는 지난 시즌보다는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파이널 A 막차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익수볼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크실 텐데 저는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병수볼이 첫 해 이후 계속 내리막을 탔던 역사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전술 축구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술 축구의 완성은 전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사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선수단의 수준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나의 포인트인데 맞아요. 네. 서울의 전력이 괜찮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최전방에서 익스볼이 만약에 막혔어. 그랬을 때 뭐 단순하게 때려줄 수 있는 플랜 B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핵심 자원들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요소 수준 있는 선수들이 포진을 했고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안익수 감독이 강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파이널 A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6위 정도로 좀 꾸렸거든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너무 어려운데. 하기 싫다 이건. 네, 아니 진짜로 이 각 팀의 전력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표현 진짜 진부한데 네. 딱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밑에부터는 정말 어려운데 게다가 올해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등권이 1+2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등 전쟁이 더 빡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살아남을 팀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먼저 왕기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위 수원FC 그리고 8위 포항, 9위 김천. 앞서 언급한 대로 6강에 손색 없는 팀들인데 한두 칸씩 내린 이유는 일단 약점이 좀 보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수협은 작년에 득점 3위, 실점은 전체 1위였습니다. 난타전을 의도적으로 노렸다기보다는 수비가 막공을 담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세에 도전하려면 약점이 보완됐어야 하는데 수비 쪽에서 플러스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 뭐 곽윤호, 김건웅, 잭슨 아마 이 3백이 이렇게 보이는데 무게감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중원에서 좀 경기를 풀어가주던 이영재가 빠진 것도 커 보이고요. 포항도 수비가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권한규 빠진 자리가 조금 커 보이는데 뭐 박찬용 영입되고 박건 영입되긴 했지만 제대로 메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랜트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점도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 시즌 초반에는 골문과 최전방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 공격수도 뭐 합류를 하더라도 언제 합류할지 모르고 초반부터 쓸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임상엽, 정재희, 팔라시오스, 이광영, 완델손이 있는 날개의 힘으로 끝까지 6강 싸움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요. 김천은 창 기자가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할지. 그치. 네, 워낙 스쿼드가 화려해서 상승 무난히 갈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한 분들도 있는데 일단 좋은 선수들이 중미랑 센터백에만 몰려 있어요. 측면의 파괴력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조규성이 최전방에 있지만 조규성도 어쨌든 시즌 중에 전역을 하고 김지현이 지금 폼이 잔뜩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지현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 차출됐고 그리고 여러 그 군사훈련도 받으면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수들 컨디션도 좀 제각각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김천 생각보다 뭐 패퇴한이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수원FC 7등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8위 수원, 9위 포항 이렇게 잔류를 할 것 같다는 생각하겠습니다. 수원FC는 장점이 뭐냐? 전력 보강을 일찍 마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과 달리 온전한 스쿼드로 동계 훈련을 치렀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이 돌풍의 토대, 그러니까 핵심들을 잡았고 여기에 이제 약점인 포지션에 보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A와 B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고요. 이승우가 잘한다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수원FC다라고 일단 보고 싶고요. 수원은 개인적으로 가장 변수가 많은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면 엄청 잘할 것 같고 못하면 확 무너질 팀이 수원 같은데 수원 모처럼 겨울에 돈 썼습니다. 그로닝, 불투이스, 사리치로 외국인 선수 업그레이드 시켰고 정승원, 류승우가 가세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호재인데 정상빈, 김민우가 나가고 중앙 미드필드 보강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지난 시즌 좋았을 때는 압박과 역습이 잘 됐을 때였는데 이 역습의 주축인 정상빈이 나갔고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쉬운데 높이와 힘, 득점력을 갖췄지만 활동량과 스피드는 떨어지는 다시 말해 이제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그로닝을 나름 큰 돈을 들여서 영입했다는 건 공격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수원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 외에는 사실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타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술상에서는 수원이 어떻게 그로닝을 활용하는 전술을 짜서 풀어나갈지가 올 시즌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원이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수원 역시 파이널 A와 B의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포항은 역시 김기동 감독의 존재로 강등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성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 망자 얘기했지만 수비 쪽이 불안합니다. 박찬용, 그랜트, 박건 1, 2, 3번인데 확실히 약해요. 중앙도 신진호, 신광훈에 쏠리는 부분이 크고 두 선수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공격은 이 지난 시즌 타쉬보다는 잘하겠지만 새롭게 들어온 이 외국인 선수 오그보 선수는 많은 관계자들한테 들었을 때 스타일이 높이나 결정력보다는 힘과 스피드라는 점에서 뭐 전남에서 뛰던 사무엘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포항의 측면이 좋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로스를 때려놓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팀에는 어울리는데 지금 같이 달리는 팀으로 좀 역시 포항 역시 좀 재편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 워낙 고비마다 다양한 수로 흐름을 바꾸는데 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스쿼드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층에서 잔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측면도 그렇고 돌파형이 많네요. 정진이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맞아요. 네. 네.
마지막 강등권입니다. 10, 11 그리고 자동 강동되는 최하위까지 보시는 팬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맡겠습니다. 네. 예. 일단 최하위는 성남으로 하겠습니다. 예. 올해 워낙 전력이 백중세여서 그만큼 꼽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성남의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 겨우내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돈을 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저희가 스쿼드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비와 베스트 11에 공을 들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비 외에 다른 포지션의 백업이 마땅치가 않다는 건데 특히 중앙과 최전방의 경우에는 김민혁, 권승현, 뮬리치 이 세 명의 핵심 자원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질 경우에는 대체자가 사실상 없을 정도거든요. 일단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올 시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성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하에 꼽았고요. 10, 11위는 정말 많이 고민해요. 저는 진짜 파이널 B부터 11위까지는 몇 번 다시 고쳤어요. 아마 만기자도 비쌀 것 같은데 강원, 인천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원은 예상보다 보강이 안 된 점이 좀 아쉽고요. 일단 뭐 디노 이 선수 최용수 감독이 원했던 픽이라 최용수 감독이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스트라이커를 굉장히 잘 뽑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 장면에서 올라갈 여지가 많지만 답답한 순간 확 풀어줄 수 있는 마법사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임채민 선수가 빠지면서 수비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점 왜냐하면 최용수 감독 기본적으로 3백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뒤에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이 자리에 지금 중심을 잡아줄 핵심이 빠졌다는 게 전체적으로 좀 힘겨울 수 있다. 스쿼드에 지금 수비 리더가 지금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용수 감독이 힘든 시즌을 보내고 난 뒤 팀을 올리는 여태까지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객관적인 전략만 놓고 본다면 타 팀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위는 인천 꼽았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진짜. 저도 이 팀이 볼 땐 변수가 많은 팀이에요. 잘하면 파이널 A 그 이상도 가능하고 안 되면 추락할 수 있는 팀이다. 맞아, 저도. 이명주가 가세하고 이주영, 여름 등 뭐 확실히 팀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 개막 전부터 변수가 있었죠. 이 코로나 사태도 있어서 제대로 훈련 못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되고 베테랑들이 모여있는 수비가 어떨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줄까. 사실 지난 시즌만큼은 해준다면 인천이 지난 시즌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여기에 뭐 이명주, 아길라의 공존 또 이명주가 좋아하는 유형이 침투형 공격수인데 그런 선수도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인천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11위에 뒀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성남, 강원으로 하겠습니다. 비슷하네요. 뭐 비슷합니다. 예. 우선 인천은 영입을 잘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기대를 하긴 충분한데 그것만으로 6강에 도전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크게 세 가지 불안 요소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공격이에요. 무고사가 지난 시즌 여러 이유로 꺾였잖아요. 올해 갑자기 부활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그 공백을 잘 메웠던 김현이 떠났어요. 그쵸. 그래서 새롭게 온 이용재가 K리그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도 좀 미지수고 시즌에 돌입해서는 또 시우 타임에 좀 기대해야 할 것 같아 보여서 불안 요소로 꼽았고 또 믿을만한 22세 자원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는 말은 또 교체 전략을 마음껏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독 수비 쪽에 노장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도 김광석이 부상당한 뒤에 팀이 확 꺾였었잖아요. 올해도 뭐 강민수, 오반석 이런 선수들도 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까지 있어서 준비하는 스텝도 꼬였습니다. 다음 11위는 성남. 이번에도 잔류 싸움을 면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냉정하게 전력은 12개 팀 중 가장 떨어져요. 영입된 선수들 몇몇 보면 뭐 일단 그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팀 전력을 올려줄 선수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가성비 영입이에요. 그렇죠. 예, 베스트 11 한두 명이 빠져도 확 티가 날 수 있는 팀이 바로 성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성적과 어떤 연봉을 좀 반비례하길 좀 바라는데 축구는 참 냉정하잖아요. 2015년부터 기록을 봤더니 2015년 연봉 최하위 팀이 대전인데 강등됐어요. 16년 강등된 수원FC는 연봉이 아래에서 두 번째, 17년 광주, 2020년 부산, 그리고 지난해 광주까지 연봉이 가장 낮거나 두 번째로 낮은 팀이 강등이 됐습니다. 성남은 2020년 아래에서 세 번째,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였지만 일단 살아남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잔류왕의 어떤 이미지를 심었지만 올해는 이제 광주가 떨어지면서 최저 연봉 1위가 확실시 되거든요. 쓸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도 제대로 영입되지 않았고 여름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시즌 중에는 뮬리치 원맨 팀의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강원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공격진이 대부분
긴 했지만 기존 공격진 중에 득점을 믿고 맡길 만한 자원은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디노 선수가 터져주면 뭐 대박이지만 어떤 이런 순위 예측을 할 때는 한 명의 외인에게 모든 걸 걸 수 없거든요. 디노가 팀에 늦게 합류하기도 했고 3백의 리더가 딱히 보이지 않는 이런 점 볼 때는 윤스가 있더라도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순위 예측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하면서 진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 시즌 각 팀의 전력이 백중세입니다. 현장에 물어봐도 다 똑같은 소리예요. 와, 진짜 진부하지만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더 어렵고 그런 만큼 말씀드린 대로 매 경기 혈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후 성적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시즌 드디어 시작됩니다. 저희가 썰 계절이 끝나면 사실 이제 뭐로 채울 거냐 하는데 저희 안 찾을 것 같아요. 자, 시즌 중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단 뒷이야기 저희가 본방보다는 멤버십을 통해서 이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계획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올 시즌부터 볼만찬 프리뷰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방영될 계획입니다. 뭐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 덕분입니다. 더 높은 퀄리티로 좀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을 통해 나가는 영상은 당연히 저희 볼만찬 채널에도 업로드 시킬 계획이니까요. 방송 또는 저희 볼만찬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저희 리뷰 앤 프리뷰 보시면서 시즌을 재밌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벌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